자립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을 맡은 윤이나입니다. 오늘도 금융경제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 에듀머니 범지영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범지영일 겁니다. 오늘은 청년 관련 사회 이슈 넘버원 청년 경제 활동 인구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경기 침체와 더불어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예요. 2023년 현재 청년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네, 매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통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기준에 따르면 청년이 15세에서 29세로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의 이제 총 인구와 경제활동, 비경제활동 인구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청년의 총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추산하기에 앞서서 요 연령대의 인구는 우리 한 5천만 명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대본도 있겠지만 이거 떠나서 본인의 사회자님의 생각으로. 저는 출산율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래도 한 10% 정도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5천의 10% 이상이면 500만 명 정도 이상? 네네네. 이 인구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고요. 총 837만 8천 명 수준이고요. 이 중에 남녀의 비중이 거의 이제 비등비등 하는데,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419만 9천 명, 약 420만 명 정도 되고요. 여자가 418만 명으로, 이전보다는 17만 명 정도 감소했어요. 네,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이제 감소하고 있는 게 이제 통계 지표로도 확연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8로 이제 상반기에 공표가 되었는데요. 전 세계에서도 굉장히 출생률이 낮은 편에 속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약 840만 명 중에 50%를 차지하는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이제 419만 1천 명 정도로, 이 중에서도 이제 아까 경제활동 인구는 거의 남녀 비중이 큰 차이가 없었는데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때는 군대를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지 남자가 203만 2천 명. 여자가 216만 명으로 이제 경제활동 인구수는 조금 여자가 더 많은 거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또한 이전보다 18만 2천 명이 감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수도 17만 명 정도 감소했고 경제활동 인구수도 그 못지않게 감소한 거죠. 그런데 또 이 내에서 또 면밀하게 보면 청년 취업자가 이 내에서도 394만 명 정도 되고요. 실업자가 25만 2천 명으로 청년 실업률은 약 6%로 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에서도 취업 준비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장해서 봤을 때는 청년 확장 실업률이 약 16.8%까지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MZ라고 하잖아요. 좀 이직률도 작기도 하고 워라밸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자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차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의 대한민국의 현황을 볼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되면 이제 청년 계층의 경제활동 인구수도 계속 감소할 추세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내외 경제 전망을 보았을 때도 일자리가 막 는다거나 경제가 아주 호황이 된다거나 이런 뉴스보다는 이제 뜻하지 않은 금리 인상, 전쟁이라든가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환경 이슈라든가 이러다 보니까 양질 일자리가 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아주 심한 것 같고요. 일자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청년층에서는 이제 특히 대학 때 학창 시절에 그런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좀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을 위해서 이제 자격증
자격증이라든가 뭐 컴퓨터 자격증, 또 어학연수, 뭐 어학 시험 점수 등등 본연의 학업 외에도 그런 다양한 어떤 능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꼭 대기업 공공기관뿐만이 아니고 중소기업 그리고 또 특수한 어떤 기술을 연마해서 또 그런 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준비한다던가 사회 진출 전에 이제 꼭 어떤 한 기업체, 특히 선호하는 뭐 기업 이런 부분들만 고려해서 경제활동을 고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일,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전공 분야를 살리면 좋겠지만 그보다도 이제 전공과 연계된 일자리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끝까지 그 일자리를 통해서 본인의 재능도 살리고 또 경제적인 소득 활동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제인 것 같은데요. 네. 창직의 길이 아닌가 싶어요. 일종의 이제 창업 또는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는 네. 크리에이터의 영역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선호하는 아직까지도 사실 전문 직종에 대한 선호도가 우리나라의 경우 굉장히 다른 나라 대비 높잖아요. 네. 특히 사자, 뭐 또는 공무원, 네. 뭐 지금은 사실 조금 트렌드가 조금 바뀌고 있지만 그런 직업, 현재의 직업만을 향 뭐 3, 4년 이후에 그런 것들만 염두에 두고 직업을 준비하시기보다는 한 5년에서 10년 이후에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그때까지도 어떤 존속 가능할까? 꼭 유망한 일자리라는 게 인기 있는 일자리는 아닌 거예요. 네.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산업군의 형태, 그다음에 전망, 발전 속도 이런 부분들을 좀 숫자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된 인턴십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집단의 선배님들 만날 수 있는 시니어들에 대한 자문, 네. 멘토링을 한다던가 멘토 멘티 관계를 맺는다던가 각 대학에서도 이제 취업 지원 센터라든가 또 각종 일자리 재단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그리고 취업 사관학교 네. 등등등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조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늘 24시간 누구나 다 공평하게 주어진 게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원이라는 측면에서는 시간, 비용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은 아니니까 네. 효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 훈련, 연계된 강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하이브리드든 이런 것들을 좀 더 준비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듣자 하니 우리 사회자님도 제가 아까 권했던 창업가의 길을 가시는 것 같던데 본인의 썰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쩌다 보니 저도 창업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IT 스타트업 이제 대표자로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청년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구한다고 해도 이직률이 조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정확한 예산도 안 서고 그래서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일 경험 드림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사업을 많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많이 이용하다 보면 또 좋은 기업과 이렇게 서로 상담을 먼저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서로에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도 창업의 썰을 풀게 되었는데요. 요즘 정부에서 일자리나 취창업 관련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시고 한 번씩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